나는 그날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이사 트럭이 골목 안으로 들어서던 오후 나는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남편은 마루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고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한적한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트럭에서 짐을 내리던 중년 여성이 우리 집 쪽을 바라보는 순간 남편이 신문을 손에서 떨어뜨렸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귀에는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어요. 남편은 천천히 일어나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흘렀어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공기가 잠깐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화분에 물을 주던 손을 멈추고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옆집에 이사 온 여자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밥상 위에 나물 반찬을 집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던 사이냐고. 남편은 잠깐 멈추더니 젊었을 때 잠깐이라고만 했어요. 그 짧은 두 마디가 그날 밤 내 가슴속에서 얼마나 크게 울렸는지 아마 남편은 모를 거예요. 나는 그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어요. 저 사람이 설마 남편이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는 그 여자는 아닐까? 결혼 전에 남편 어머니가 내게 살짝 귀띔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한때 많이 힘들어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이름도 얼굴도 몰랐지만 나는 그 존재를 느끼며 30년을 살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이웃 인사를 한다며 미역국을 끓여들고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자가 문을 열었어요. 나보다 2살 아래로 보였는데 눈이 맑고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이름은 정순이라고 했어요. 혼자 왔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혼했냐고 물을 수는 없었지만 그냥 알 수 있었어요. 혼자 오래 산 사람 특유의 정돈된 분위기가 있거든요. 나는 미역국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으려고 애썼어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부엌 싱크대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느낀 감정은 질투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어요. 남편을 잃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30년 동안 쌓아온 이 일상이 흔들릴 것 같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감정, 내가 남편에게 두 번째였을지도 모른다는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지는 느낌. 나는 그 감정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살다 보면 우리는 배우자의 과거와 마주하는 순간이 옵니다. 결혼 전에 사랑 잊지 못했던 사람, 가슴속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있던 기억. 그것은 현재의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나온 인생의 한 페이지예요. 하지만 그 사실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가슴이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때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남편에게 따지거나 옆집 여자를 적으로 만들거나 아무것도 아닌 척 억누르거나 하는 것,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먼저 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나는 남편에게 먼저 물었어요. 정순 씨 많이 보고 싶었어?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봤어요. 눈빛이 놀라움과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서 나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솔직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재고 있다는 것을. 30년을 살았어도 여전히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두려움의 반대편에 나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것도.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돼. 나 이제 그 정도는 들을 수 있어. 남편은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순 씨와는 24살 때 만났다고 했어요. 같은 회사 다른 부서였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달랐다고. 말하는 방식이, 웃는 방식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자기가 알던 어떤 사람과도 달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고 인연을 사귀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듣는 동안 숨을 천천히 쉬었어요. 감정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그런데 왜 헤어졌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웃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거라고. 그쪽이 아니라 내가. 집안 어른들이 반대한 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 자기가 너무 어렸고 감당이 안 됐다고. 그 여자가 너무 강하고 뚜렷한 사람이어서 옆에 있으면 자기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좀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떠난 거였어요. 버려진 게 아니라 보낸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온 건지 아니면 그냥 가끔 떠올리는 기억으로 남겨둔 건지 그것은 아직 몰랐지만 나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지금도 보고 싶어? 남편은 또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보고 싶다기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때 내가 비겁했으니까. 그 한 문장이 나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배우자의 옛사랑을 이야기할 때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무조건 화를 내는 것,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척 넘기는 것. 그런데 나는 그 어느 쪽도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화를 내면 상대방은 입을 닫아버리고 아닌 척 넘기면 내 안의 감정은 곪아요. 두 가지 모두 결국 두 사람 사이를 더 멀게 만들어요. 그날 내가 선택한 건 그냥 같이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남편이 하는 말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는 계속 뭔가가 올라왔거든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차선이었어 하는 생각들이. 그런데 나는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지금 이 생각이 사실이야? 아니면 내가 두려워서 만들어낸 이야기야? 대부분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야기였어요. 남편이 정순 씨를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열흘쯤 뒤였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했고 커피 한 잔 했다고 저녁에 말해줬어요. 말해준 게 다행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숨기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중요했어요. 나는 어땠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어색했다고 했습니다. 30년이 넘었으니까. 서로 늙었고 각자의 삶을 살아왔고 그 사이에 쌓인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냥 오래된 지인을 만나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거짓말하는 얼굴을 나는 알고 있거든요. 30년을 같이 살면 그런 게 보여요. 눈빛이 달라지고 말의 속도가 달라지고 손이 어디로 가는지가 달라져요. 그날 남편의 얼굴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흔들린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나는 우연히 골목에서 정순 씨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녀가 먼저 웃으며 말을 걸었는데 태도가 자연스럽고 따뜻했어요. 나를 경계하거나 불편해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친절한 척하거나 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이웃을 대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에 오히려 무장이 해제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짧은 대화 중에 그녀가 말했어요. 남편분이 좋은 분인 것 같더라고요. 당신 덕분에 잘 사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라고. 그 말이 나는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나를 위로하는 상황, 그것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 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 여자에게 느꼈던 감정들, 경계심, 열등감, 두려움 같은 것들이 조금씩 모양이 바뀌는 것을 느끼면서 그때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싸우고 있던 건 정순 씨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오래된 불안감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있는데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 감각, 그것이 진짜 문제였어요. 시니어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불안할 수 있다는 것. 오히려 오래될수록 더 깊은 곳에 있는 상처가 건드려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나는 그 사실을 그해 가을 골목에서 정순 씨를 마주친 그 짧은 순간에 배웠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스스로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어요. 혼자 앉아서 내 감정을 글로 써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 2줄도 쓰기 어려웠어요. 감정이라는 게 막상 글로 꺼내려고 하면 안개처럼 흩어지거든요. 그런데 며칠을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윤곽이 잡혔어요. 내가 무서운 건 남편이 정순 씨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진짜 무서웠던 건 남편이 나와 함께한 이 삶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나는 한참 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남편은 나에게 불만을 표현한 적도 없었고 이 삶이 싫다고 말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혼자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정순 씨가 이사 오기 전부터, 어쩌면 훨씬 오래 전부터. 나는 그 사실이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건 남편이 아니라 나였으니까요. 그 말은 곧 내가 그 이야기를 다시 쓸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관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미 다 알고 이미 다 경험했고 이제 새로울 것도 없다고. 하지만 내가 그의 가을에 발견한 건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감정의 층이 더 깊어져 있고 건드렸을 때 더 복잡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복잡한 감정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솔직하게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해도 어느 정도 버텨집니다. 에너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니어가 되면 억누르는 데 드는 힘이 너무 아까워요. 그 힘을 쓸 다른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감정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 즈음 남편과 나는 저녁 산책을 다시 시작했어요. 예전에 아이들 어릴 때 잠깐 하다가 그만뒀던 거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나가자고 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걷자고. 나는 잠자코 신발을 신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말이 없었어요. 그냥 나란히 걸었어요. 그런데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침묵이 편했어요. 30년을 함께한 사람과 말 없이 걷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편안함인지를 나는 그때 다시 느꼈습니다. 어느 날 걷다가 남편이 불쑥 말했어요. 나 요즘 생각이 많아. 나는 옆을 보지 않고 그냥 걸으면서 물었어요. 무슨 생각? 살아온 것들. 잘 살았나? 그런 거.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걸음을 늦췄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후회돼?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아닌데 그냥 돌아보게 되더라고. 나이가 드니까.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우리 나이쯤 되면 누구나 한 번씩 그런 시간이 와요. 내가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다른 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는 시간. 그건 후회가 아니라 인생을 정리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그 시간에 서로를 오해해요. 배우자가 인생을 돌아보는 것을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잊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은 나와 무관한 그 사람만의 내면 작업이에요. 내가 거기서 불안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의 그런 시간을 방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순 씨는 그 사이 동네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마트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눴고 한 번은 골목 어귀에서 잠깐 서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녀는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정리하고 내려왔다고 했어요. 자녀는 있는데 따로 살고 혼자 살아온 지 꽤 됐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나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나를 이상하게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은 그녀를 더 이상 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적으로 만드는 이유는 그래야 내 감정이 정당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안한 것, 화가 나는 것, 두려운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 아니면 나는 그 감정들을 고스란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나는 정순 씨를 적으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더 힘들게 했지만 동시에 더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오기 전에 나는 남편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정순 씨를 한번 같이 저녁 식사에 초대하자고요. 남편은 나를 한참 바라봤어요. 말 없이 그냥. 그 눈빛 속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어요. 놀라움도 있었고 고마움도 있었고 뭔가 미안함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다 읽으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안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내가 그 제안을 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정순 씨를 멀리하고 모른 척하는 한 그 존재는 내 상상 속에서 계속 커져갈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요. 실제보다 더 크게, 실제보다 더 위협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을 내 밥상 앞에 앉혀놓으면 그녀는 그냥 혼자 사는 중년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밥을 먹고 반찬 맛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게 필요했어요. 정순 씨는 초대에 선뜻 응했습니다. 뭘 가져올까 물어봤고 나는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나는 솔직히 긴장했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뭔가 하나는 달라질 거야. 좋든 나쁘든. 정순 씨가 들어서던 순간 남편과 그녀가 처음으로 한 공간에 있는 걸 나는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도망가지 않고. 두 사람이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색했어요. 오래 알았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 만났을 때 나오는 그 특유의 어색함이요. 설레는 재회가 아니라 서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나는 그 어색함을 보면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가 조금씩 흘렀어요. 정순 씨는 서울에서 작은 꽃집을 했다고 했어요. 오래 했는데 몸이 힘들어져서 정리했다고. 이제는 그냥 쉬고 싶었다고 했어요. 자녀 이야기도 했고 건강 이야기도 했어요. 남편은 주로 들었고 나는 중간중간 이야기를 이어줬어요. 그 밥상이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정순 씨가 돌아간 뒤 남편과 나는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고마워. 나는 그릇을 닦으면서 물었어요. 뭐가? 다 고마워. 그냥. 나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 두 마디로 충분했거든요. 그 저녁 이후로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남편과 나 사이에 있던 얇은 긴장감 같은 것이 사라졌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것들이 생겼고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이 조금 더 두꺼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회피는 불안을 키운다는 것. 내가 두려운 것을 피하면 피할수록 그것은 내 머릿속에서 점점 더 큰 괴물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면 대부분의 경우 생각보다 훨씬 작은 것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시니어의 삶 전반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익숙한 것들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상황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져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점점 더 작은 세계 안에 가두는 거예요. 정순 씨의 등장이 내게 위협이 아니라 배움이 된 것은 내가 그것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뒤로 정순 씨는 가끔 우리 집에 들렀고 나도 가끔 옆집에 가서 차를 마셨어요. 남편이 없을 때도 있었고 셋이 함께 있을 때도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녀를 그냥 이웃으로 대하게 됐어요. 경계하지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친하게 지내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정순 씨는 남편을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대하지는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 그런 감각이 생기더라고요. 과거의 감정과 현재의 관계를 구분하는 능력이. 젊을 때는 옛사람을 보면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날 것 같지만 실제로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은 이미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둘 다 변해 있거든요. 그 사실을 정순 씨도 알고 있었고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늦게 안 것뿐이었습니다. 시니어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과거는 현재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과거가 아무리 강렬했어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진짜예요.
매일 아침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고 서로의 아픔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 그 30년이 24살의 인연보다 훨씬 크고 깊다는 것을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나는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같은 집에서 같은 남편과 살고 같은 골목을 걷고 같은 시장을 다녔어요. 그런데 내 안이 달랐어요. 뭔가 오래 묵어있던 것이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서랍 안에 뒤엉켜 있던 것들을 꺼내서 하나씩 들여다보고 필요한 것은 남기고 필요 없는 것은 내려놓은 것처럼. 나는 그의 봄에 비로소 남편을 다시 봤습니다. 새롭게 본 게 아니라 제대로 본 거예요. 30년을 같이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그냥 풍경처럼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처럼.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다시 바라보니 이 사람이 참 많이 애써왔다는 게 보였어요. 말수가 적어서 표현을 잘 못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지가 보였어요. 나는 어느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고생 많았어 지금까지. 남편은 뜬금없다는 얼굴로 나를 봤어요. 그러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갑자기 왜? 나는 그냥 하고 싶었어 라고 했어요. 그 짧은 대화가 그날 밤 유독 따뜻하게 남았습니다. 시니어 부부들 사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이것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안 하는 것.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잘하고 있다는 말. 이런 말들이 젊었을 때는 쑥스럽고 어색해서 못했다면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굳이 안 해도 알겠지 싶어서 안 해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말로 들어야 닿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아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은 달라요. 나는 그것을 늦게 배웠지만 배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정순 씨는 그의 여름에 건강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무릎이 안 좋다고 했는데 혼자 사는 분이라 장 보러 가기가 불편하다고 했어요. 나는 자연스럽게 장을 같이 봐주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마트에 갈 때 같이 가거나 내가 사오는 김에 필요한 것들을 대신 사다 줬어요. 남편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뒤에 조용히 물었어요. 불편하지 않아?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좀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이웃이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말했어요.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나 알고 있어. 나는 그 말을 웃으면서 받았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라고. 그게 진심이었어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관계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관계는 노력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노력도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오래가는 관계는 노력보다 이해에서 나와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을 이해하려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관계는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남편과 나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전에는 하루가 지나도 별 이야기가 없었어요. 밥은 먹었나 오늘 어땠나 그런 말들만. 그런데 이제는 가끔 깊은 이야기를 해요. 살아온 것들, 앞으로 살아갈 것들, 후회되는 것들, 그래도 좋았던 것들.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시니어 부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된 것들을 다시 꺼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뭐가 좋았는지, 어떤 순간이 행복했는지,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을 다시 꺼내서 이야기하면 관계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깊어져요. 그 깊어짐이 시니어의 관계에서 가장 값진 것이에요. 나는 지금도 가끔 그 가을을 떠올려요. 이사 트럭이 골목으로 들어오던 그 오후 남편이 신문을 떨어뜨리던 그 소리, 내가 밤새 잠을 못 이루던 그 밤. 그 모든 것이 지금 돌아보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였어요. 누군가의 등장이 내 관계를 흔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씩 마주했어요. 그것이 나를 지금의 내가 되게 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예기치 않은 것들과 마주해요. 남편의 옛사랑이 이웃으로 이사 올 수도 있고 오래전 상처가 전혀 엉뚱한 계기로 되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건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느냐예요.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분노로 상대방을 밀어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척 모든 걸 덮어두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느리고 서툴렀지만 나는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남편과 이야기하고 두려운 것을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선택이 나를 더 나은 아내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더 나은 나로 만든 거예요. 시니어의 삶에서 관계는 목적이 아니에요. 관계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정순 씨와의 관계에서 나는 내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를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것이 관계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혹은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마음 한켠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오래 산다는 것은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 솔직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에게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